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이 폭로되는 걸 돈으로 막았다는 의혹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펜타닐 등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사망자들이 3년 연속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중 70%가 펜타닐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14개의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대량 유포한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 영주권자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압수물에는 유명 연예인 사진도 발견됐습니다. LA시 공원관리국 관계자들이 오늘 한인사회를 찾았습니다. 한인 지미 김 국장 등 공원관리국은 수영, 테니스, 그리고 카약 등 LA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며 한인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혜병 특검법은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 나서 다시 한번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지지율이 팽팽한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선거에 미칠 영향도 클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형사재판 최후 변론일에 출석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Donald Trump did nothing wrong. There's nothing wrong. This is everybody saying it. Except we have a judge who's corrupt.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을 막기 위해 전직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에게 13만 달러, 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한 뒤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회사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사도 증명된 게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입막음 돈 지급이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은 최후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에 들어가는데 배심원 판결과 선고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We'll see how it goes. This is a very dangerous day for America. It's a very sad day. Thank you. 법정 밖에 트럼프 지지자가 몰려든 가운데 배우 로버트 드니로 등은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Donald Trump wants to destroy not only the city, but the country, and eventually he could destroy the world. 이달 초 ABC 방송사 조사에선 유죄 판결 시 트럼프 지지자 4%가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 트럼프 전 대통령 재대결이 여전히 박빙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미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펜타닐 등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사망자들이 3년 연속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집계한 약물 중독 사망자들은 2022년 10만 8천 명에 이어 2023년 잠정치에서도 10만 7,550명을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70%인 7만 4,700명이 펜타닐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약물 오남용과 중독 사태가 심각한 곳은 메릴랜드 볼티모어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약물 중독 사망자들이 무려 6천 명에 달했습니다. 2023년에 인구 10만 명당 중독 사망자 수를 집계한 결과 볼티모어가 170명으로 다른 도시보다 2배 이상 많았고 테네시 녹스빌, 내시빌, 필라델피아, 뉴저지 캠던과 샌프란시스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한편 연방해안경비대가 최근 해상 마약 밀거래 단속을 펼쳐 3만 4천 파운드의 코카인을 압수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마약 단속 전문 선박 멀로가 지난 2달간 펼친 작전으로 무려 5억 달러 상당의 마약 유통을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경비대 소속 선박 멀로는 지난 2월과 3월 멕시코와 중남미 연안에서 단속 작전을 펼쳐왔습니다. 해안경비대는 마약 밀매의 온상인 가장 험난한 해역에서 코카인 해상 밀매를 8번이나 차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14개의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10만여 개의 음란물을 대량 유포한 캘리포니아 거주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한국 경기 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20년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단속을 회피한 20대 한인 영주권자 A씨를 연방국토안보수서국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14개를 운영하며 10만여 개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생성형 AI를 이용해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나체 합성 사진을 유포했으며 압수물 합성 작업 폴더 안에는 유명 연예인 사진도 발견됐습니다. A씨가 운영한 사이트의 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 2만여 명에 달했으며 이 같은 범행으로 광고 업체로부터 가상화폐 등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 4년여간 경찰의 단속을 피해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줏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 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다음 소식입니다. LA시 공원관리국 관계자들이 오늘 한인사회를 찾았습니다. 한인 지미김 국장을 비롯한 공원관리국은 수영이나 테니스 등 LA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며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영과 테니스, 소프트볼과 워터폴로까지 모두 LA시 공원관리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청소년부터 시니어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비용도 $10 선으로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LA시 공원관리국 관계자들이 오늘 한인타운을 찾아 공원관리국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Parents felt that going to a park was, because it's government funded, and so they didn't think they were very good quality programs. And so I wanted to make sure that, that's not the case. I think there's a misunderstanding of what's available, and I wanted to make sure that our Korean community have access and knows that we have very good quality programs. 지난 2022년 임명된 한인 지미김 국장은 자신 또한 학창시절 LA시 인명구조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국장까지 올랐다며 공원관리국 내 다양한 직책에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희망했습니다. I'm currently working with the Korean Senior Center that's across the street from Seoul International so that we can bring in additional programming to support older adults, but at the same time hiring Korean Americans so that we could bridge that language barrier. 현재 LA 한인타운의 녹지 공간은 서울국제공원 단 하나. 오는 7월 피오피코 포켓공원 공사가 드디어 시작될 예정이지만 녹지 공간이 부족한 건 현실입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은 한인들이 공원관리국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야 더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있는 공원들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좀 큰 소리로 우리는 꼭 한인타운에 좀 공원이 필요하다라고 외치셔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하면은 앞으로도 한인타운에 공원이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LA시형 골프장 브로커 문제에 대해
지미김 국장은 현재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예약이 어렵지 않도록 $10 보조금 외에도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메모리얼데이 연휴 LA 카운티에서 하룻밤새 무려 6곳의 편의점이 털렸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4시 사이에 LA 카운티 내 7-11 6곳이 강도를 당했습니다. 3건은 롱비치, 2건은 레이크우드, 1건은 벨플라워에서 각각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 19일 사이에도 연쇄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인타운 인근 피코 유니언 지역 내 워싱턴 블루바드에서 2건, 베니스 블루바드에서 2건, 버몬트 애비뉴에서 1건, 한인타운 인근 웨스트레이크 3가에서 1건 등이었습니다. LAPD는 수사 끝에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유아기부터 5살까지 정기적으로 땅콩 제품을 먹이면 이후 청소년기까지 땅콩 알레르기가 생길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오늘 미국 의학 전문지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유아기에 땅콩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땅콩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인 땅콩 알레르기 조기 학습 립과 후속 연구인 립 트리오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절반은 유아기부터 5세까지 정기적으로 땅콩을 먹게 하고 절반은 같은 기간 땅콩을 피하도록 한 뒤 그 영향을 조사했고 그 결과 땅콩 섭취 그룹의 땅콩 알레르기 위험이 81%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땅콩 섭취 그룹 어린이 대부분이 땅콩 섭취를 멈춘 후에도 6살까지 땅콩 알레르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알레르기 예방 효과가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메모리얼데이 연휴 LA 다운타운에서 자동차 부품을 훔치던 도둑들의 총격에 할리우드 배우 조니 왁터가 사망했습니다. 인기 드라마 제너럴 하스피럴에 출연한 조니 왁터는 지난 25일 토요일 새벽 3시쯤 LA 다운타운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와 사우스 호프 스트릿 부근에서 차량 부품을 훔치던 도둑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LA 컨벤션 센터에서 2블럭 동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근처 루프탑 바에서 일하고 나온 조니 왁터는 여성 동료를 그녀의 차량까지 바래다 주던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동차에 남성들이 무리지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을 뿐인데 용의자 중 한 명이 총격을 가했고 총에 맞은 조니 왁터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용의자들이 훔쳐가려던 차량 촉매 변환기는 자동차 아래쪽에 설치된 배기가스 정화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 로듐, 팔라듐, 플라티늄 등 값이 나가는 금속들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이것을 노리는 절도범들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조니 왁터의 사망 소식에 동료 배우들은 가슴 아프다며 그가 친절하고 겸손하며 이쪽 업계에선 보기 드문 청년 중 한 명이었다며 애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국 소식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숫자보다 17표 모자랐습니다. 재표결에서 부결됨에 따라 최혜병 특검법은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총 득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 붙여진 최혜병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17표가 모자랐습니다.
재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각각 반대표와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대통령 흠집 내기 더 나가서 탄핵, 기승전 윤석열로 통하게 하기 위한 꼼수 전략이었습니다. 무엇이 더 진실을 밝히는 데 적합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상대방을 향해 고성과 삿대질을 하며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습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단일 대오의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표결 직전 대형 현수막을 들고 여당 의원들에게 찬성을 압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양심의 목소리이지 찰나에 불과한 권력자의 뜻이 아닙니다. 권력은 유한하고 진실은 영원합니다. 재표결이 부결되면서 최혜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에 자동 폐기됐습니다. SBS 조연입니다. 네, 여야가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맞섰던 21대 국회는 오늘로 끝납니다. 민주당은 다음 국회가 시작하면 최혜병 특검법을 첫 번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은 즉시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여당을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규탄한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 부결을 최악의 의회 참사로 규정하고 내일 개원하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최혜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제21회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12석 제2야당으로 등장하는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등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마침내 시동을 걸고 말았습니다. 야권은 주말인 다음 달 1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다시 장외 집회를 열고 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여론전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은 당론으로 정한 사안에 단일 대오로 뭉친 결과라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사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이 단일 대오에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본회의 표결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고위 관계자는 모든 입법 사안과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은 국가 대의를 위한 책임을 함께하는 공동운명체라고 말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8월 숨진 최혜병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경찰에 넘겼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했던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쯤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3차례 직접 전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통화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 장관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한 직후인 12시 7분에 이뤄졌습니다. 통화는 4분 5초간 이어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12시 43분과 12시 57분에도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통화는 각각 13분 43초, 52초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훈 대령은 집단 항명죄 피의자로 입건돼 보직에서 해임됐고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는 군 검찰단으로 회수됐습니다. 박 대령 측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가 이첩 기록 회수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와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기 직전에 02800 국번으로 걸려온 일반 전화 상대방과 168초,
2분 48초 동안 통화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02800은 용산 대통령실이 사용하는 국번입니다. 이런 통화 기록은 군사법원 재판부에 제출되면서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예. 통화한 게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경로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는 지시 등을 놓고 통화한 적은 없다는 얘기였다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통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무리한 구조작전으로 인명사고가 난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전화로 소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중동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라파에 탱크까지 투입해 사실상 본격적인 지상전에 나서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도 29명이 숨졌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전투기에서 붉은 빛을 내는 물체가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피란민들의 텐트는 갈갈이 찢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피란지 전체가 거대한 쓰레기장처럼 변했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이 텐트가 밀집한 난민촌 공습을 이어가면서 또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6일 피란민이 밀집한 지역에서 폭발이 일어나 45명이 숨졌는데 계속되는 공격에 사망자가 계속 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대원을 겨냥한 정밀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피해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사진까지 공개하며 반박에 나선 겁니다. On Sunday night, we eliminated senior Hamas terrorists. We're meeting inside the specific structure we targeted. 이스라엘군 탱크가 목격돼 라파 지상 공격이 본격 시작됐다는 관측에 대해 미국은 대규모 지상전은 아니라며 아직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가자 지구의 구호 물품 보급을 위해 설치한 임시 부두는 강한 파도에 휩쓸려 파손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부두 수리에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스페인과 아일랜드, 노르웨이 세 나라가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반발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현지 시간 28일 TV 연설을 통해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법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 solo es una cuestión de justicia histórica con las aspiraciones legítimas del pueblo de Palestina. Es además una necesidad perentoria si queremos entre todos lograr la paz. 팔레스타인 국경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합의한 것 외에 1967년 국경선 변경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점령 중인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등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도 예고한 대로 28일부터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아일랜드 국회의사당 앞엔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깃발과 함께 팔레스타인 국기가 개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유대인 학살 선동과 전쟁 범죄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스페인 등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른 국가들에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That it comes at a timing that we face a devastating humanitarian tragedy in Gaza is more in response to what Israel is doing. 전 세계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모두 145개국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텍사스 A&M 대학의 50대 한인 교수가 한 여학생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국교육부는 재외교육 발전과 한국어 보급에 기여한 한인에게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합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는 6월 12일까지 재외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 대한 추천을 받는다며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타애나 시의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했던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 조치 재개를 추진합니다. 시의회는 팬데믹 관련 지원금이 바닥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체납 시 60일의 유예 기간을 30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시의회는 단수 조치 재개 여부를 최종 확정하며 발효 시점은 7월 1일입니다. 한인 경관이 순찰차로 80대 시니어를 친 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메릴랜드주 검찰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국의 신모 경관이 지난 3월 3일 새벽 5시쯤 순찰 차량을 몰고 나가던 중 주차장 입구에서 81세 남성을 치었으며 응급구조요원을 부르는 대신 인근 병원 응급실 앞 감시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곳에 내려준 뒤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신 경관은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경찰국에 보고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귀네 카운티가 오늘부터 8월 2일까지 무료 점심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카운티 정부는 여름방학으로 학교 급식을 받지 못해 점심을 먹지 못하는 18세 이하 청소년과 장애가 있는 성인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무료 점심을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50대 한인 대학 교수가 한 여학생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칼리지 스테이션 경찰국은 텍사스 A&M 대학 약대 조제학과 부교수인 장모 씨가 지난 3월 한 여학생의 아파트 열쇠를 복제한 후 봄방학 기간 학생이 아파트에 없는 틈을 타 이 학생의 아파트에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체포했으며 대학 측은 장 씨를 해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방심하면 털린다. 요즘 영국 런던의 거리를 돌아다닐 때 꼭 명심해야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일 때문이라고 하네요. 한 여성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자전거를 탄 남성이 접근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여성의 스마트폰을 낚아채 달아납니다. 영국 런던에서 포착된 스마트폰 날치기 순간입니다. 또 런던 웨스트엔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여성이 같은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뺏겼는데요. 깜짝 놀라 뒤쫓아보려 했지만 보통 이런 날치기 일당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런던에선 6분마다 한 대꼴로 하루 약 250대의 스마트폰이 도둑을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수된 스마트폰은 2%에 그쳤다고 하네요. 영화 존 윅 속 전설의 킬러도 다 먹은 그릇 설거지는 해야겠죠? 길바닥에서 열심히 그릇을 닦는 이 남성, 유명 배우 키아누 리브스 같지만 사실은 닮은 꼴입니다. 최근 태국에선 할리우드 배우 키아누 리브스와 판박이처럼 똑 닮은 한 독일 남성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남성은 카니발 행사를 위해 염색과 수염으로 키아누 리브스처럼 보이게 꾸민 건데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됐다고 하네요. 인기에 힘입어 요즘은 행인들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고 인사도 나눈다는데요. 사실 키아누 리브스로 오해받은 일이 이번은 처음은 아니라는데 조만간 고향인 독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던 익숙한 그 집, 영화 나 홀로 집의 배경으로 등장한 저택이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영화 속 모습 그대로인 것 같죠?
1990년대 할리우드 영화 나홀로집에 등장한 바로 그 저택입니다. 미국 유명 부촌 중 하나로 꼽히는 일리노이주 위네트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847제곱미터 면적에 침실 5개와 욕실 6개를 갖추고 있는데 2018년에 확장하면서 농구 코트로 쓸 수 있는 체육관과 소규모 영화관까지 만들어놨다고 하네요. 한 주인은 2012년에 이 집을 약 21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매물 사이트에 약 72억 원에 팔겠다며 등록했다고 합니다. 대체 몇 배를 더 붙인 건가 싶지만 미국 대중문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영화 속 집을 소유할 기회라며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하네요. 사고라도 난 걸까요? 차 다니는 도로에 이렇게 막 내려서 걸어 다녀도 되나 싶죠?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도로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사실은 경찰이 지나가다가 고양이를 발견하고 구조에 나선 겁니다. 뭔가 앞에 검은 털뭉치 같은 것이 눈에 띄어 자세히 보니 아직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 고양이였다는데요. 도로에 차들이 많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한 트럭이 차를 멈춰 뒷차들을 막아준 덕분에 아기 고양이를 무사히 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데려간 고양이는 경찰서 직원 중 한 명이 입양했다는데요. 끝까지 해피엔딩이라 참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 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